봉사단 소개와 김영재 단장님의 설이 무엇인가, 또 설에 대한 유래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가져야 의미를 알 것 같아서 우리 김영재 단장님 잠깐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사 봉사단 단장 김영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오늘 같은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잘 실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봉사를 올해 17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17년간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리는 정말 17년 동안에 만들기 힘든 자리. 왜냐하면 지역사랑과 민족의, 인류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같이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의미로 따지면 2014년 새해지만 설을 맞이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유학생 친구들을 보면서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몰라서 제가 이름이라도 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금방 이렇게 달았네요. 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더워가지고 옷을 좀 벗겠습니다. 이제 나라마다 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동아시아 쪽에서는 또 설이 다 있죠. 유교 전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가 그쪽 아내가 좀 바쁘세요? 네, 좀 조용히 해야지. 네. 그런데 그 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1500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역사책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럼 1500년 동안에 그게 유지되는 게 얼마큼 그렇게 힘든 일이냐. 나라가 막 바뀌는 판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왕조가 대단히 길긴 하지만 잘 들리나요 그쪽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까요? 예. 나라가 계속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길게 가거든요. 예를 들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500년이 가고 뭐 신라 같은 경우는 1000년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는데도 전통이 유지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민족의 문화의 격이 대단히 높다는 걸 얘기하죠. 대단히 높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250여 개의 국가 중에서 문화 수준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사실을 잘 모르죠. 예를 들어 뭐 유능한 민족이 뭐 독일인이다, 뭐 유태인이다 이러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안다면은 한국사 봉사다니까 역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대단히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새해 설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엇을 중시하냐면 효를 중시하죠. 효. 네. 그리고 공경하는 거. 효도와 공경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그 효도와 공경이 설이라는 그 명절을 통해서 앞부터 뒤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앞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설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냐면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럼 차례는 누구를 위해서 지내는 거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지내죠? 조상이잖아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춘 일을 하고 그러면 세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죠?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과 살아계시는 분을 위해서 양쪽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것. 그 효도, 공경, 그것이 뭐냐? 설이라는 거죠. 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했다는 의미에서 뭐를 해요? 떡국을 먹잖아요. 그럼 떡국을 왜 먹어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성숙하게 살겠다. 그럼 떡국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성숙이 되게요, 안 되게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떡국을 먹는 것이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죠? 지금 보면은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나라마다 많이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보면은 그 나라에서
이 안에가 대단히 좀 더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양파를 많이 썰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감격을 해서 눈물이 나는 건지 양파를 썰어서 눈물이 나는 건지 몰랐는데 뭐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는 효도와 공경을 잘하는 나라다. 이걸 먼저 하나 알아야 되고 1500년부터 효도와 공경을 잘해왔기 때문에 나라는 비록 계속 바뀌었지만은 뭐는 유지됐다? 아름다운 전통은 유지됐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전통이 뭐다? 설이라는 거죠. 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럼 설에 우리 조상을 위해서 차례를 지내고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떡국을 먹고 그 다음 뭐래요? 세배라잖아요. 그죠? 근데 떡국을 먹는데 왜 하필이면 만둣국도 있고 다른 국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떡국을 먹느냐 이거죠. 그 떡국은 뭐로 만든 떡국이냐 이거죠. 가래떡 아니에요. 혹시 가래떡 있나요? 가래떡 있으세요? 그럼 뭐로 해요? 아 떡국떡 없어요? 하나만 줘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왜 기다란 그 떡을 잘라서 그렇게 먹느냐. 그것도 이제 선조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다란 그 가래떡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장수하라는 뜻에서 그 긴 떡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다? 우리 어르신들 그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네모난 떡도 아니고 동그란 떡을 하느냐? 왜 검은 떡도 아니고 쑥떡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흰 떡을 하느냐? 그건 알고 계세요?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그 밝아오는 것에 대한 상징이 뭐냐? 하얀색.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몽골에 가서 몽골이 울란바토르 몽골이죠. 맞죠? 몽골에 치우면은 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죠. 그죠? 몽골의 유명한 공항이 어딘가요? 네? 제가 어제 몽골에 다녀오신 분한테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칭기즈칸의 신발 열쇠고리 유명하죠? 그래, 그거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그걸 받으면 몽골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네, 저랑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따 기념사진 하는 거. 그래서 그 떡국떡이 쑥떡도 아니고 검정떡도 아니고 하얀 떡을 쓰는 거는 뭐냐면 새날이 밝았기 때문에 이 밝은 것을 상징하고 왜 하필이면 동그란 떡을 사용하느냐? 그거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밝은 태양. 그래서 그냥 대충 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지혜가 거기 담겼기 때문에 그 문화가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떡국떡을 먹고 성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거예요. 네? 뭐래요? 놀이 중에 대표적인 놀이가 뭐예요? 윷놀이. 아, 놀이하기 전에 그 전에 하는 게 있죠. 세배를 해요. 세배. 그럼 세배를 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세배할 때 세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단어 하나로 1년간을 축복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답례를 뭘 해줘요? 너도 받아라. 너도 복 받아라. 예, 그 돈도 주고. 그래서 뭐냐면 순서를 잘 보면 조상님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다음 순서가 일부러 가져오신 거예요. 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맨 처음 뭐래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유학생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자, 첫 번째 뭐예요? 바야라. 맨 처음 뭐예요? 조상님한테 감사 인사 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네? 절을 해요? 감사 인사 드리고 떡국떡을 먹고 그 다음 뭐예요? 세배를 해요. 그죠? 세배할 때 네? 이게 흰떡이라는 걸 보라는 얘기죠. 검정떡이 아니라 흰떡이라는 거. 그리고 둥글다는 거. 그런데 여기요. 그런데 뭐냐면 세배를 할 때 여러분은 아나요? 예를 들어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를
이름이 뭐예요? 빌거? 빌게. 인생을 꼭 빌 필요는 없는데 잠깐 나와볼래요? 여기 보면 남자들은 세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손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왼손이 오른쪽으로, 왼손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알아야 되죠. 왼손이 위에. 여자는 반대, 여자는 오른손이 위에. 그러니까 이따 세배하실 때 남자들은 왼손이 위에서 절을 하고 여자분들은 오른손이 위에 올라가게 절을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들었어요. 이렇게 세배가 마치면 그 다음 뭘 하냐면 놀이를 하죠. 근데 놀이 중에 대표적인 놀이가 뭐냐면 윷놀이. 그럼 윷놀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역사적으로 보면 윷놀이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날 것 없이 모두 다 즐기는 놀이다. 그래서 윷놀이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부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투어 같은 걸 이렇게 던져서 샥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없는 집에서 못해요. 그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어려운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그 다음에 노인이나 아이나 네? 누구나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놀이가 윷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윷놀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놀이를 즐기면서 서로가 정을 쌓고 하는 것. 이것이 설날의 의미다. 정리가 되나요? 되나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혹시 GPF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 분? 거의 모르시죠? 제가 오늘 꼭 기억하시라고. 왜냐하면 어디서 주최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자주 해둔다.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GPF라는 단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GPF는 뭐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G, 지구, P, 평화. 네? 지구 평화. F는 뭐예요? 이게 파운데이션인데 파를 쓰잖아요. 샘 파듯이 파는 단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샘 파듯이 파는 단체. 한번 따라해볼까요? GPF. 네, 여기서 주최하는 거니까 이따 가실 때 이 단체에 보시면 이 어르신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 재밌었다,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